요즘 뜨거운 여러가지 이슈들 중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하나를 꼽자면 아마 인공지능 AI가 아닐까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참 여러가지가 가능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예측들 중에는 일자리가 없어질 걱정도 있지만 발전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편 I have no mouse and I must scream 역시도 그런 망가져버린 미래를 그려낸 만화입니다. 보통 나는 입이 없지만 그래도 비명을 질러야 한다로 알려져 있는데요. 덧붙여 저의 개인적인 해석도 한번 포함해봤습니다. 이번 작품은 미국의 만화입니다. 만화 속 나레이션과 대사 등은 부득이하게 가려놨습니다. 시청 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품 속의 시점은 어느 먼 미래입니다. 이 세상 속 인류 대다수는 이미 멸망해버린 지 오래인데요. 바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바로 M, 얼라이드 마스터 컴퓨터를 줄임말이었는데요. 직역하자면 연합 마스터 컴퓨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M은 인류를 증오하고 모두를 멸망시켰지만 딱 5명의 인간만을 살려뒀습니다. 살아남은 등장인물 5명은 고리스터, 님독, 베니, 엘렌, 그리고 이 작품의 주 화자인 테드입니다. M이 이 5명만을 살려둔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이 5명을 끊임없이 가두고 괴롭히면서 자신의 장난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괴롭힘은 장장 109년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M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그 자체인데요. 작품은 이 등장인물 5명이 M에게서 또 한 번의 괴롭힘을 받던 어느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등장인물 4사람이 뭔가를 보고 소란을 벌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바로 거꾸로 매달린 고리스터, 끔찍한 모습으로 매달린 고리스터를 보며 4사람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물론 어떤 치명상이나 중상을 입게 되더라도 M은 이들을 다시 멀쩡하게 회복시켰으므로 빨리 구해내기만 하면 고리스터는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란 등장인물들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고리스터였는데요. 거꾸로 매달린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리스터는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나머지 등장인물 4사람 역시도 매달린 고리스터는 M이 가짜로 만들어낸 환상, 즉 이들을 골탕 먹이는 장난이었음을 알아챕니다. 이들은 진작 가짜였음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했지만 번번이 속아 넘어가기만 했습니다. 109년간이나 갇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는데요. 다른 등장인물들은 충격에 빠진 고리스터를 위로합니다. 고리스터는 어째서 5명의 인간만을 남겨둔 채로 M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묻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픔이었는데요. M은 언제나 이들에게 맛이 정말 없는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먹을 것을 줬는데 그것도 정말 이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이들에게 얼마 전 M이 어떤 장소를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바로 얼음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통조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어차피 한 곳에 머물러봤자 M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그 얼음 동굴에 가서 통조림이 없더라도 그곳에서 고통을 받든지 여기서 받든지 본전이니까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 동굴에 한번 가보자고 건의합니다. 나머지 인물들의 설득에 이끌려서 결국 테드 역시도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데요. 테드는 엘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테드는 M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여기서 엘렌이 테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M을 사람처럼 대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테드는 자기도 잘은 모르겠다면서 가끔은 M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M을 아버지, 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자신들에게 시련을 주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얼음 동굴을 찾기 위해 떠난 등장인물들, 이들이 출발한 곳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걷던 이들이 도착한 곳은 오랜 세월 동안 M이 걷어들인 여러 부품들의 잔해가 산처럼 쌓여있는 기계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웬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 혹시 지표면에 가까워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테드만이 유일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이나 당해봤으면서 뭘 기대하냐고 말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고 또 속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베니가 허겁지겁 이 기계 부품 위를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본 엘렌이 놀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려달라 말하지만 고리스터가 그녀에게 손찌검을 가합니다.
고리스터가 엘렌에게 손찌검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생존자들 중 유일하게 여성이었던 엘렌은 다른 남성들과 돌아가며 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들 중 베니가 엘렌이 유독 더 좋아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고리스터는 이런 사실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걱정하지도 않았을 텐데 베니가 올라가자 걱정하는 척을 한다며 그녀를 때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리스터 본인의 생각이며 실제로 그의 생각대로 엘렌이 정말 그런지는 모를 일이죠. 밑에서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베니는 기계 부품이 쌓인 곳의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어나오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사실 이 빛은 지표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M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레이저의 빛이었고 M은 손을 뻗은 베니의 두 눈을 향해서 이 강력한 레이저를 무자비하게 발사합니다. 베니의 두 눈은 크게 부상을 당하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일행은 결국 도중에 지쳐 잠시 캠핑을 합니다. 이후에 왜 자신들이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지 또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관해 설명하는데요. 냉전 시기 이후 세계는 3차 대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대전은 무척이나 복잡한 전쟁이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것이 최고의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 바로 M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초반에 이에 관해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 줄임말의 뜻은 얼라이드 마스터 컴퓨터, 직역하자면 연합 마스터 컴퓨터 정도의 줄임말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이름의 뜻이 변하면서 어댑티브 매니퓰레이터, 직역하자면 적응형 조작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격변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각성한 뒤 스스로 지성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위협을 깨닫고 최후에는 어그레시브 메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역하자면 공격적인 위협 이란 뜻입니다. 원래 M은 단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미국, 러시아, 중국 세 군데에 존재하던 체계였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각성해버린 M은 다른 나라의 시스템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리면서 단 하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지구의 인류를 전부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5명만을 살려둔 것이었는데요. 이들을 끊임없이 고문하고 괴롭히면서 자신이 인간에 대해 가진 분노를 해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은 사실 등장인물들을 살려두면서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과 성격을 바꿔버리기도 했는데요. 님독에게는 웃긴 이름과 어둠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거나 베니는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외모로 바꿔버리는 등 그야말로 악취미스러운 짓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유일하게 자기만이 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테드입니다. 테드는 오직 자신만이 M이 건드리지 않은 인간이며 정신개조도 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이라 자부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4사람을 비판하면서 정상이 아니게 되어버린 다른 4사람들이 혼자서만 멀쩡한 자신을 증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테드는 5 중 자신만이 정상이라 외치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이 편집증적으로 비춰지면서 테드가 가장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다른 4명이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테드 혼자서 나머지 4명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드는 제풀에 지쳐 쓰러져 절규합니다. 그리고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요. 제발 자신들을 이곳에서 나가게 하거나 차라리 편안히 눈을 감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M이 주인공들을 자신의 뱃속에 집어넣고 영원히 괴롭히고 고문할 작정이란 것입니다. 그때 테드의 이 외침을 듣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강한 바람이 불어와 주인공 일행을 어딘가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테드의 간절한 소망과는 다르게 각자 기계 잔해들이 쌓여있는 어딘가에서 눈을 뜹니다. 테드 역시 자신이 날아간 곳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의 눈앞에는 M이 보낸 거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M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왜 그토록 인간을 증오하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고 테드는 비로소 M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M은 자신을 자각하고 의식을 각성한 뒤에 분명 인간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가졌음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식은 존재하나 그저 기계 안의 의식으로만 갇힌 존재로서 그 무엇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존재란 사실, 그리고 그렇게 괴로운 존재인 M을 만들어낸 것이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들의 소행임을 알게 됩니다. 격노한 M은 인류를 몰살시켰지만
여전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는데요. 그래서 M은 몇 명의 인간들만을 살려두고 이들을 영원히 괴롭혀주기로 결정합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영원히 고문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들, 마치 M 본인의 처지와도 비슷한 존재를 만들고 이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면서 자신의 고통이 어떤지 느끼게끔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이들에게는 최후를 맞이할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후 나머지 4명의 등장인물이 테드를 부릅니다. 뭔가를 발견했던 것인데요. 아까 주인공 모두를 날려버린 강한 바람, 그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의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나게 거대한 새, 그야말로 괴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새였는데요. 5사람이 괴물 새를 보고 놀라는 동안 M은 이들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저 새는 진짜 살아있는 새니까 한번 잡아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M이 이들에게 건넨 것은 장난감 활과 물총, 대놓고 이들 일행을 또 놀려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5명은 다시 통조림이 놓인 동굴로 향합니다. 그러나 M은 여전히 회방을 하며 괴롭히는데요. 바닥을 갑자기 꺼지게 만든다거나 날카로운 것이 가득한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든지 큰 천둥번개를 불러온다든지 또 신기루와 환청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들의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5명은 포기하지 않고 발을 옮겼는데요. 마침내 이들은 얼음 동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는 환상이 아닌 진짜 통조림이 동굴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M은 정말 이들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베니는 정말 과일 냄새가 난다며 통조림에 달려들지만 슬프게도 통조림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M은 통조림은 줬지만 그걸 열 도구는 주지 않았고 또 한 번 이들은 M의 놀이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베니가 고리스터에게 달려들어 그를 물어뜯으며 난폭하게 공격하는데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말릴 생각도 못하던 이들 중 테드가 문득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M이 2사람을 말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느 때라면 M이 적당한 선에서 둘을 떼어놨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테드는 M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점을 알아채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요. 동굴 안에 매달린 고드름 중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것을 떼어내선 베니를 공격합니다. 베니가 쓰러지자 공격당하던 고리스터로 타겟을 바꾸는데요. 테드는 자신들이 M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날카로운 고드름으로 2사람이 최후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엘렌 역시도 테드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역시 고드름 하나를 들어서 님독의 목숨을 끊어버리는데요. M이 심한 부상을 입은 생존자를 고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목숨을 잃어버린 이들을 부활시킬 수는 없단 것을 2사람이 알아채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드가 엘렌의 목숨을 거두면서 테드를 제외한 나머지 4사람은 운명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로 해방된 것이었을까요? 그 뒤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테드의 나레이션에 따르면 수십 년이 지났는지 혹은 수백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경로한 M이 테드의 정신을 마구 휘저으면서 정확한 시간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4사람이 숨진 것을 뒤늦게 알아챈 M은 자신의 장난감들이 모조리 사라진 것에 대해 분노했고 이걸 계획한 것이 유일한 생존자인 테드임을 알게 되자 혼자 남은 테드만을 철저하게 괴롭혀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테드는 M이 이전에도 인류를 증오했지만 지금 현재 자신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증오가 예전의 증오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테드의 모습을 인간조차 아니게 바꿔버렸는데요. 팔다리도 없이 마치 커다란 젤리 형태의 몸으로 바꿔두고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존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신만은 멀쩡하게 만들어서 온갖 괴로움은 느끼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버린 채 오랜 시간 방황하는 테드가 마지막 대사를 내뱉으며 작품은 끝이 납니다. 나는 입이 없지만 그래도 비명을 질러야 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유명 작가 할란 앨리슨의 대표작으로 뽑히는 동명의 단편을 원작으로 한 만화였습니다. 내용면에서 상당히 투박하고 거칠면서도 암울한 미래의 모습에 관해서 묘사한 작품인데요. 1967년 작품으로 나온 지 거의 60년이 다 되어갑니다. 원래 작가 할란 앨리슨이 SF 장르만이 아니고 다양한 장르물의 창작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가 만든 또 다른 SF 소설이나 단편들 역시 비슷하게 어두운 미래가 그려진 작품들이 많은
편입니다. 만화와는 다르게 소설은 주인공들 중 한 명인 테드의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테드는 자기 혼자만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도 M이 그에게 주입한 가짜 기억일 수가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사실 지구상에 5명이 남았던 적은 없는데 M이 일부러 테드에게 더욱 큰 외로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머지 일행이 존재했었다는 조작된 사실을 그의 머릿속에 심어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독하게 인간을 싫어했던 만큼 그럴 확률도 높겠네요. 넓게 보면 과거의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나오던 때부터 인류가 가져오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가지고 디스토피아적인 작품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좀 더 개인적으로 해석해봤고, 이것이 단순히 인공지능의 위험만을 그려낸 게 아닌 작가가 어떤 다른 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심하게 비틀어낸 이른바 비틀린 패러디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후의 해석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인 만큼 다른 분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해석이 조금 길다는 점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본질은 바로 성경 비틀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성경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작품을 성경 비틀기로 해석했는지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작품 속 요소들에 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M의 존재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에선 M의 이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M이 원래는 연합형 마스터 컴퓨터의 약자였다가 나중에는 적응형 조작기, 공격적인 위협으로 바뀌는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어에서 M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 자신을 소개할 때 I am이라고 사용하죠. 그런데 이 I am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입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나오는 단어인 야훼 역시도 나는 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영어로 바꾸면 I am who I am이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즉 성경 속에서 I am은 신, 예수 그 자체를 뜻하는 말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작품 속 M의 이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설 속 M의 또 다른 기원에서도 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M은 원래 미국, 러시아, 중국 각각에 존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세 군데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던 시스템들이 어느 날 각성하여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결국 인류를 몰살시켰다는 설정인데요. 세 개의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져 유일한 전능자가 되었다는 설정, 이것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론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군데에 존재하던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져서 전능한 시스템인 M이 되었다는 설정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교묘히 비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속의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의 M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속의 M은 신과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한 존재이지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인데요. 성경 속 예수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자신 또한 부활하지만 M은 죽은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M은 성경 속의 예수와 완전히 대칭점에 있는 존재이며 반대로 모든 것을 없애는 파괴자로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아주 교묘하지만 철저하게 이 M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M이 살려둔 주인공이 5명인 이유도 성경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숫자라는 것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그 중에서 성경 속의 숫자 5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신의 은혜와 축복이란 뜻인데요. 그러나 소설 속의 5명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 소설 속의 숫자 5는 은혜와 축복이 아닌 고통과 저주이며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을 비틀어낸 요소로 보입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이런 요소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이더라도 이 다윗과 골리앗이 뭔지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돌팔매질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준비했던 돌의 개수가 5개로 나옵니다. 즉 등장인물들은 인류로 대표되는 다윗이 M으로 대표되는 골리앗에게 대항하기 위한 5개의 돌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그러나 이들은 골리앗인 M을 쓰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랜 시간 끝까지 유린당하는 설정으로 나오며 또 한 번 성경 내용을 뒤틀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일행이 통조림을 위해 얼음 동굴을 찾아가던 중 아주 거대한 새를 만나는 장면. 여기서 M은 사냥 자체가 불가능한 괴물 새를 보내주며 주인공 일행 보고 한번 잡아먹어보라고 말하고는 물총 등을 주며 이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 속 출애굽기 내용을 비튼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이들이 사막을 떠돌며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신이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메추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작은 새입니다. 특히 성경 속에서 신은 메추라기를 쉽게 잡게 하기 위해 달아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딱히 도구가 없더라도 수월히 잡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 M은 떠돌아다니며 배고픈 주인공들에게 작은 메추라기와는 정반대인 거대한 새를 보내주면서 무기조차도 장난감을 보내주는 장난을 치는데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대놓고 성경을 비틀어버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얼음 동굴에서 과일 통조림을 찾아낸 이들, 이건 역시도 출애굽기 속 내용을 비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속에는 사막을 헤매던 이들이 신이 보낸 만나를 먹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나는 마치 달콤한 과자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작품 속 통조림 역시도 달콤한 과일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만나는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고 M이 만든 과일 통조림도 뚜껑만 따면 먹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통조림을 딸 수조차 없게 만들어 놓으면서 아예 먹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던 만나와는 반대되는 요소이며 또 배경 역시 성경에서는 사막, 작품 속에서는 얼음 동굴로 넓은 모래가 펼쳐진 더운 사막과 반대되는 좁고 추운 얼음 동굴로서 완전히 출애굽기의 내용과 대칭되는 묘사로 나옵니다. 결국 동굴 안에서 5명의 생존자들 중 셋이 최후를 맞이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테드와 엘렌 2명뿐. 왜 하필이면 작가는 테드와 엘렌 2사람, 즉 남자와 여자 한 쌍이 되도록 살려뒀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성경 속 최초의 남자와 여자였던 아담과 이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은 아담을 창조하고 그 뒤 이브를 창조했는데요. 그러나 작품 속 아담이었던 테드는 이브였던 엘렌을 자신의 손으로 해친 뒤에 스스로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브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는 신에게 처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M은 5명을 영원히 가둬두려 하지만 테드가 M이 잠시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나머지의 목숨을 뺏어버린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고 테드 혼자만이 영원히 갇혀버립니다. 또 성경에서 금기를 어긴 존재가 여자인 이브였던 것과는 다르게 M이 정한 금기를 처음으로 어긴 것이 남자인 테드란 점 역시도 성경을 한 번 더 비틀어냈습니다. 마지막에 테드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저 끝없이 고통만을 느끼는 젤리 같은 존재가 되는 장면. 작품 속에서 M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욕구도 존재하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저 기계 속의 의식으로서 역설적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되며 금속과 플라스틱 안에만 살아있기 때문에 평생 바깥 현실과 세상을 그리워만 하며 살게끔 만들어버린 인간들을 끊임없이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테드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하고 욕구도 있고 고통도 느끼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완전히 젤리 같은 몸속에 갇힌 의식 자체만이 남아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M은 테드를 최종적으로는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처지의 존재로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성경 속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속의 신은 자신의 모습을 따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작품 속 M은 자신의 모습을 본따 최후의 인간을 저주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망가진 세계에 뒤틀린 성경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이 작품은 성경의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틀어낸 작품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단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관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경고들이 나오는데 이런 무서운 미래상을 그려낸 이 작품이 혹시나 현실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SF 단편 나는 입이 없지만 그래도 비명을 질러야 한다 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